릴레이 기자회견입니다. 지금 헌재 앞에서 계속 릴레이 기자회견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러니까는 해 지기 전까지 오늘 내일 계속 열린다 그래요. 일단 어떤 모습인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별도해 주시고요. 우리는 올바른 목소리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짓과 선동으로 얼룩진 사기 탄핵을 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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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많은 대학생들 그리고 애국 시민들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수호하고자 한 목소리로 탄핵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변호인단, 이게 모집이 됐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약간 계속해서 1시간 단위의 회견을 계속 오늘 했다 그러네요. 지금 뭐 오후 6시까지가 지금 끝날 무렵은 됐는데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제한 필리버스터 기자회견, 이런 이름이 붙었어요. 여기 보시면 11시부터 시작했는데 여기 보면 11시에는 국민변호인단 뭐 청년 모임, 그다음에 각 대학에서 약간 지지하는 뭐 학생들 모임, 또 졸업생들 모임 같아요. 이렇게 쭉 1시간 단위로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맨 자유시민 청년단까지. 근데 오늘만 그러는 게 아니라 내일도 저렇게 계속 한다 그러죠. 앞으로 매일. 그러니까 헌재를 약간 이것도 압박하는 모습인데, 여론조인데, 이게 계속 모습이 있어.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되는지 두 분께 한번 짧게 한 1분씩만 드려볼게요. 전현기 의원, 이거 어떻게 여론전인데 이게 지금. 결국에는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기 위한 여론전이죠. 그러나 굉장히 위험한 상황까지 연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서부지법에서 있던 폭동도 원래는 좋은 마음에서 시작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어떠한 결과를 내렸을 때 본인들이 뭐 충분히 국민 저항권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오면서까지 위기의 상황으로 몰아갔기 때문에 해당 부분도 처음에는 좋게 생각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마치 폭력으로 번진다거나 했을 때에는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태 의원, 지금 저기 오늘 하루 종일, 그러니까 이게 릴레이 기자회견을 한, 주로 보니까 이제 청년들이거든요. 물론 저 청년들 중에서는 탄핵에 찬성해서 또 이 탄핵 찬성 집회에 나가는 청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또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가는 청년도 꽤 됩니다. 그리고 저런 모습도 있습니다. 청년들의 저 생각은 뭘까요, 지금? 저거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이게 과거에는 보지 못했던 현상이라고들 다들 분석하고 있어요, 지금. 예.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공정하고 연계해서 많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청년들도 분명히 계엄을 동의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예. 다만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 합의제 관행이 있었던 국회에서 합의제 관행이 깨지고 다수당의 힘으로 계속 법안을 밀어붙이고 예산안을 삭감하고, 이런 게 과연 공정한 것인가. 그리고 헌법재판이 진행되는데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의결 정족수를 판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이걸 계속 미루는 것을 보고 2030 세대들이 과연 헌법재판소가 절차가 공정한가, 여기에 대한 어떤 불만과 분노가 차여 있었던 것 같고요. 저런 행위들을 한다고 해서 저는 헌재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론이라든지 일반 2030에 대한 여론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해당 부분이 굉장히 그냥 정치 논리에 불과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저 2030들이 얘기하는 공정을 말씀하시는데 예상 삭감이 불공정입니까? 이것은 법에서 정해놓은 테두리 안에서 있었던 행위인 것입니다. 그게 불공정과 무슨 관련이 있죠? 그러면 대통령이 계엄했던 게 공정합니까? 대통령이 계엄했던 게 공정해서 저 친구들이 저기 나가서 지금 시위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정과 불공정의 개념으로 놓고 저 사람들이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참 어려운 지점이 있는 거 갖고, 오로지 정치 논리에 빠져서 저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헌법재판소가 지금 그 장을 깔아준 것처럼 보이게 하는 부분이 저는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반론하실 거 있습니까? 그동안 민주당이 보여줬던 게 상임위 날치기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오히려 대통령 거부권을 유도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패스트 트랙을 태울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민주당이 정말 민생과 관련해서 중요한 법안들이 있었더라면 패스트 트랙을 태워서 그것조차도 만약에 거부하면 대통령에 대한 비판과 비난이 더 커질 수 있겠죠. 다만 민주당이 특검, 방송사법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상임위 날치기, 본인들이 상임위원장을 갖고 있는 그 상임위에서 날치기 통과시켜서 계속 밀어붙였거든요. 그러니까 2030들이 봤을 때 과연
국회 합의제 관행을 깨고 이런 것들이 공정한 거 아닌가. 아까 예산 말씀도 하셨는데 예산도 당연히 예산 삭감은 국회 권한입니다. 예. 다만 우리가 한 번도 이번 저희 정부 이래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야당이 삭감한 것은 처음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게 과연 공정한 것이냐, 우리가 관행을 잘 따르고 있는 예. 것이냐, 이러한 비판들이 2030 사이에서 있는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하세요. 상임위 날치기 관련해서 한 말씀만 예. 드리면 기본적으로 상임위 날치기가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이끌어냈다라고 말씀 주시는데 만약에 그런 문제가 되풀이됐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오히려 국회에 와서 손을 한번 더 내밀고 이런 문제 같이 풀어봅시다라고 정치를 하셨어야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했습니까? 반국가 세력이라고 그러고 저 사람들 중에 간첩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예. 심지어는 그거 때려잡겠다고 계엄까지 하셨어요. 절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용들은 두둔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정치의 복원이 있어야만 관행이 있었던 것이고 과거에 있던 관행은 윤석열 대통령 같은 폭군이 없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부터 바로 잡았어야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폭군 이런 건 좀 지나친 단어인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네, 고맙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그건 취소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비판, 정치를 하셨어야 되고 야당하고 대화를 하셨어야 예, 된다는 건 저 동의해요. 그 지점은 저희가 반성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민주당도 여기에 대한 분명히 책임이 있다라는 말씀 꼭 전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청년들이 헌재 앞에서 릴레이 기자회견을 왜 하는가? 두 분 의원들이 분석해 주셨고요. 지금부터는 성관이 관련된 내용 좀 해볼까요? 오늘 성관이가 사과를 했습니다. 자막으로 좀 확인해 보죠. 내용이 좀 들어와 있어요. 성관이가 이렇게 밝힙니다. 고위직 자녀 경력 채용 문제 등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 얼마 전에 감사원의 직무감사 결과 이게 나왔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이 굉장히 컸습니다. 여야 막론하고 비판이 나왔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이런데 국민께 깊이 사과한다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하나 더 보죠. 자, 국회 통제 방안 마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 헌재가 감사원에서 직무감찰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헌재 결정이었는데. 그러면 그동안 그러면은 성관이는 누구 통제를 받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나오니까 국회 통제 방안 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사과를 했고요. 국회가 통제하는 방안에 적극 그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두 분 짧게 좀 의견 좀 들어볼까요? 김용태 의원 오늘 사과 어떻게 보세요? 저는 당연히 했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사실 사과가 좀 늦었다라고 생각됩니다. 저 논의들 감사원 감사가 있기 전에 많은 언론에서 지적들이 있었는데 사실 성관이가 방치해왔던 거 아닌가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고 어찌되었든 지금이라도 이제 국회 논의 과정에 참여하겠다라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실선거 관리 의혹과 관련해서도 예. 좀 국민들과 더 소통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여기 일각에서 저희 지지층 중에 선관위에 대한 불신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부정선거 얘기를 그런 하는 것도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 있거든요. 근데 저는 뭐 부정선거를 동의하진 않습니다만 어찌되었던 예. 선관위가 더 나서서 이분들하고 부정선거가 없었음을 좀 소통하고 인지시키고 안심시킨다면 저는 국민이 더 통합되는데 역할할 수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선관위 관련해서 누구도 김용태 의원하고 제가 전용 의원한테 두 분 똑같이 좀 질문 좀 드릴 건데 지금 선관위가 사과한 거는 인정을 한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경력직 채용에 비리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경력직 채용에 문제가 있는 과정을 통해서 채용된 직원들이 아직도 저기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수가.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저는 국회가 특별감사관제 법을 발의해서라도 예. 계속해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적인 처벌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법적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야당도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정기 의원께서 오늘 사과한 거, 그다음에 지금 계속 일하고 있는 이 채용 비리와 관련된 걸로 의혹을 받는 거죠. 감사원 감사가 그 직원도 여전히 일을 하고 있다는 부분 계속 지적받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문제가 심각한 것이죠. 그래서 선관위가 사과한 것은 당연했다라는 예. 말씀 드리고 싶고 김현태 의원님과 같이 사과가 좀 늦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욱이 가족 채용이 관행이었다라고 하는 예. 이런 궤변을 내려놓으면서 본인의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측면들이 보였었거든요. 그런 전통이란 부분들은 표현이 거기 붙었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잘못된 행동인 것이죠. 그래서 국회 통제 방안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독립기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위법하다라고 판결을 했기 때문에 예. 국회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서 특별법이라든지 그 조사와 특별감사관이라든지
법안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을 통해서 감사원에서 선관위에서 이렇게 부정하게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들은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의원실에서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이 나오고 나서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는 법안은 위헌 법률이기 때문에 발의를 했거든요. 근데 추가적으로 선관위를 어떻게 감사하고 이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지 추가적인 발제 그리고 연구를 법제실에 의뢰해 놓은 상황이라는 말씀도 덧붙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민주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선관위가 잘못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야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오늘 국민의힘에서 선거제도를 바꿉시다. 골자는 사전투표를 폐지해야 된다는 내용의 법안 발의가 있었어요. 그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사전투표제를 없애고 사전투표가 생긴 이유가 투표율을 높이고자 한 것이었는데 본투표를 금토일 3일로 늘리면서 투표율 제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지금 사전투표로 인한 여러 국민적 의혹들과 제도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원래 우리나라 투표는 수요일에 열리잖아요. 근데 그걸 폐지하고 사전투표가 이틀 있으니까 그것과 날짜에서 본투표를 사흘을 하자?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는 건데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 이런 주장이 좀 나오는데 이게 법안 발의가 된 거예요. 사전투표 불신 이거 방치 못할 사항이다. 이 사실 이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목소리 중에서 이 사전투표에 같이 섞여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불신이 있으니까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는 취지 같은데 부재자 투표를 부활하고요. 본투표 기간을 연장하는 겁니다. 지금은 수요일이잖아요. 보통 투표 기간이. 근데 이거를 사흘로 금토일 본투표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장동혁 의원이 다른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서 발의한 건데 그렇다면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가?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가 설명합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사전투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이 있기 때문에 한번 종합적으로 뭐 의총을 열거나 해가지고 한번 당의 입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소속이신 김용태 의원은 이 법안의 내용, 이거 사전투표 폐지 그리고 금토일 본투표를 사흘로 늘리자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논의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고민이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사전투표를 통해서 유권자분들한테 분명히 편리성과 편의성을 준 거는 사실인 거죠. 그렇습니다. 다만 그 유권자의 알 권리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선거를 치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 사전선거 운동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우 엄격하게 제한합니다. 사전운동을 했을 때는 징역 2년형에 취할 수 있는 최고. 굉장히 까다로운 법안인데 그래서 우리 공직선거법에서는 공직선거운동 기간 약 2주 됩니다. 14일 동안만 선거운동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선거일 그 전날 밤 자정까지만 가능한 거죠. 그 2주 동안만 허락되는 것이 그 후보자들에 대한 권리거든요. 근데 사전투표를 하게 되면 사실 중간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14일 동안의 선거 운동 기간을 부여받았는데 사전 선거를 하고 나면 사실 그 뒤에도 이슈들이 굉장히 많고 검증해야 되고 토론도 있고 한데 유권자분들은 이미 벌써 투표 끝났다. 투표를 상당 부분이 했는데 그 뒤 며칠 사이에 본투표까지 그 기간이 있으니까 그 사이에 무슨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후보자들한테도 어떤 선거 운동에 대한 부분에서 권한이 침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 국민들 유권자들도 알 권리 측면에서 침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이게 부정선거 부실선거 논란하고 별도로 저희가 한번 고민해야 될 지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큰 차원에서 저희 당도 또 민주당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 반응도 좀 나왔어요. 이 법안 발의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본투표일이 길어지면 투표율만 떨어진다. 호응해줄 가치가 없다. 일단 부정적이군요. 전윤기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고의 가치도 없죠. 민주당 관계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본투표율이 길어지면 다 투표하러 가겠습니까? 놀러 가겠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유가 부여된 상태에서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투표를 통해서 관내투표도 하고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맞춰놓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하자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국회의원으로서 부정선거 논란에 편승하기는
어려운데 이 해당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그냥 정치적 이익을 제반에 둔 행동이 아니었을까 싶은 것이고요. 국회의원이라고 한다면 투표율을 높여서 대의민주주의를 실천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이 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새롭게 가지고 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건 좀 논의해 볼 문제고요. 민주당에서는 일단 전용기 의원도 그렇지만 부정적이네요. 이건 뭐 효용이 없다. 약간 이런 상황인데 아마 이게 어떻게 전개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